안녕하세요. 영혼을 깨우는 코치 이유정 코치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책은 윌리엄 밀러와 스탠판 롤릭의 동기 강화 상담 책입니다. 저자인 윌리엄 밀러 박사는 뉴멕시코 대학교의 명예교수로 저명한 심리학 및 정신의학자이며 또 다른 저자 스탠판 롤릭 박사는 영국 카디프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동기강화 상담 혹은 동기강화 면담은 모티베이셔널 인터뷰잉 혹은 줄여서 MI라고도 부르는데요. 1982년 노르웨이에서 약물 중독 심리치료사들의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던 윌리엄 밀러가 그들의 끊임없이 던지는 왜 그렇죠? 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동기강화 상담은 변화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유발하는 효과가 인정되어 그 후 중독 재활 실무자들에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고 그 효과가 매우 강력해 행동 변화를 도와야 하는 대부분의 상담 전문가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접근 방법으로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동기 강화 상담은 지난 회에서 다룬 로저스의 사람 중심 상담 이론에서 발전이 되었지만 사람 중심 상담은 비지시적인 반면에 동기 강화 상담은 지시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동기 강화 상담이 주목하는 개념은 바로 양가 감정인데요. 양가 감정이란 변화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원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체중은 줄여야 하는데 운동은 싫어. 이런 식으로 동시에 상반된 두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동기 강화 상담은 이와 같은 양가 감정을 탐색하며 변화를 위한 동기를 이끌어내고 강화시키는 의사소통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리뷰하게 된 이유는 많은 코치 여러분들이 고객들의 진정한 변화를 돕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데 고객 안의 동기를 이끌어내어 강화시키는 방법을 이 책을 통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책에 따르면 동기 강화 상담이란 변화에 대한 개인 스스로의 동기와 결심을 강화하는 협력적 대화 스타일, 즉 변화에 대한 대화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대화 방식으로 상담을 하느냐에 따라 클라이언트의 동기나 저항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클라이언트를 방어적으로 만들기보다는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변화 동기를 유발하는 상담 접근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상담가가 양가 감정을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변화를 할 것을 주장하며 지시적 대화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클라이언트는 그에 대한 반대 주장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말한 것에 의해 더 잘 설득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상담자가 아닌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변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게 하는 것이 긍정적 변화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코치님들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기 강화 상담에서 나오는 세 가지 대화 방식에 대한 소개인데요. 첫 번째는 지시하기 스타일입니다. Directing. 이것은 조력자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르치거나 조언을 하는 형태입니다. 지시하기의 반대 형태는 따라가기 스타일인데 Following. 이것은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이해하려 하며 상대방을 존중하여 상담가의 주장을 강요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지시하기와 따라가기 중간에는 안내하기라는 스타일이 있는데 guiding. 이것이 바로 동기 강화 상담 스타일의 대화 양식입니다.
경청을 하면서도 필요한 상황에서 전문성이 담긴 조언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시하기와 따라가기 두 가지 대화를 통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치로서 흔히 따라가기 스타일이 코칭의 대화 스타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필요할 때는 전문성이 담긴 조언을 제공하는 안내하기 스타일로 대화하는 것이 동기 강화 상담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기 강화 상담을 실천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해 본 것입니다. 협동정신이란 전문가가 수동적 수혜자에게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가가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함께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용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깊은 수용의 태도를, 연민은 상담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복지와 최선의 이익을 위해 동기 강화 상담이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발성이란 어떤 빠진 것을 불어넣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변화 동기를 유발하고 강화시키는 것에 전문가의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협동정신, 수용, 연민, 유발성 네 가지 정신의 교차점에 MI, 즉 동기 강화 상담의 정신이 위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기 강화 상담 과정의 순차적인 단계를 설명한 그림입니다. 관계 형성하기는 협력적 관계를 맺는 과정으로 다른 모든 것들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초점 맞추기는 변화 대화에서 특정한 방향을 설정하고 유지해 나가는 과정으로 개인이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을 명료화하고 그 방향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도울 수 있습니다. 유발하기는 변화에 대한 클라이언트 자신의 동기를 이끌어내고 변화해야 하는 이유를 그 사람 스스로가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동기 강화 상담의 핵심이 됩니다. 계획하기 과정은 변화에 대한 결심을 발전시키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는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 동기 강화 상담은 이러한 순차적인 네 가지 단계를 풀어나가는 과정입니다. 각 과정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중첩되고 되풀이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기 강화 상담을 활용한다 해도 없는 동기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양가 감정을 해결하고 변화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특별히 개발된 것이므로 변화에 대한 동기가 이미 강하다면 바로 계획하기와 실행하기 단계로 진행하면 됩니다. 책에 따르면 클라이언트들에게 가장 큰 고비는 변화하기 위해 결정을 해야 한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번 결정을 내리고 난 뒤에는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동기 강화 상담은 변화를 결정해야 할 때 클라이언트를 촉진시키는 데 특히 도움이 되는 대화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윌리엄 밀러의 동기 강화 상담 책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몇 편으로 나누어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저자 소개와 동기 강화 상담이 무엇인지, 또 동기 강화 상담의 정신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동기 강화 상담의 과정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동기 강화 상담의 핵심 기술인 ORS에 대한 소개와 변화 대화, 유지 대화에 대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